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또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방송을 하지 못한 점, 저 또한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덕분으로 이렇게 좀 비교적 빨리 좀 목소리가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문자들의 부동산. 여러분, 부동산이 보이시나요? 부동산 이야기,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감아버리는 분, 그런 분이 계시죠. 또한 부동산 가격이 뭐 급등했다, 주식 가격이 뭐 급등했다, 누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싶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간혹 가다가 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올라가는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주식, 또한 요즘 들어선 주식이 또 뭐 폭락을 하는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눈을 감고 싶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까만 세상이잖아요. 이처럼 까만 세상이면 오히려 좀 속이 편안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편안함을 또 즐기시기 바랍니다. 뭐 어때요? 뭐니 뭐니 해도 자기 편한 것이 최고이지 않겠어요? 이건 눈치 안 보고 저건 눈치 안 보고 주관적으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편안함도 오래는 못 가지 않겠습니까? 왜냐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눈을 떠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요, 곧 눈을 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눈을 감는다. 이 말은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영원한 안식을 바로 지금 내가 영원한 안식을 얻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요.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는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싫든 좋든 세상을 바라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 이야기든 돈 이야기든 부동산이 오르든 부동산이 떨어지든 누군가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든 또 누군가가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돈을 많이 까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현재를 직시하고 바라다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 돈 번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 벌지 못한 사람들, 투자해서 망한 사람들, 폭락한다, 뭐 급락한다, 또 하락한다, 이런 기사들, 우리 모두들은 이런 기사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싸움 구경과 불구경이겠죠. 그렇다면 재테크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 그런 구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폭락하는 아파트, 폭락하는 주식, 이런 구경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싸움 구경이 재미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 주변에 싸움이 그리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요. 불구경이 재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변에 불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이처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폭락장이 재밌다는 것은 그만큼 폭락장이나 하락장이 상승장보다는 훨씬 적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눈먼자들의 도시, 1990년대 후반에 나온 소설책이죠. 좀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재미도 있었던 소설인 것 같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책 내용을 물론 100% 그대로 옮기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영화였던 것 같고요. 이 소설의 핵심은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는데 단 한 사람만 시력을 잃지 않는 그런 사회를 가정하에, 이러한 사회에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힘을 이용한 집단의 폭력, 그리고 그러한 집단의 이기주의,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여과 없이 그냥 보여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집단의 힘, 또한 힘 있는 개인의 그 폭력성에
선한 사람들이 당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삶 속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발견하는 거죠. 집단 이기주의, 또 자기 중심주의, 그리고 약한 자들에 대한 갈취, 힘에 의한 억압, 폭력,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사회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엄연히 존재는 하죠. 하지만 이처럼 불합리적인 인간 사이의 내면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러한 삶 속에서도 인간은 희망이란 단어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소설의 핵심인 것 같아요.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부동산은 비정상적인 그러한 부동산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적게는 1억 가까운 돈, 많게는 3, 4억씩 올라가는 서울의 부동산을 놓고 본다면, 또한 1년에 적게는 1,000만 원, 2천만 원, 많게는 1억, 2억씩 올라가는 지방광역시의 부동산을 놓고 보면 이게 제대로 된 부동산인지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어떤 이는 이러한 부분을 공급 부족이다, 또 신축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 유동자금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언제 공급 부족이 아닌 때가 있었는지, 또 언제 신축이 그렇게 많아서 신축이 남아돈 적이 있었는지, 또 언제 유동자금이 없었던 적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처럼 가계 부동산이 상승한 이유,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부재예요. 즉 요랬다 저랬다 하는 정책, 그리고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함부로 내놓지 못하는 이러한 어정쩡함,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 같고요. 금리 인하로 인한 저금리, 저금리가 됐다, 그러면 금리가 낮으니까 일단은 또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쪽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 광풍의 시대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는지 부동산 이야기들, 누구를 만나든지 부동산 이야기들, 다들 많은 관심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또 그래요.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부류로 이게 나눠지겠죠. 첫 번째 부류는 부동산 폭락을 외치면서 부동산을 외면하는 분들이 계시죠. 두 번째 부류는 부동산 폭등을 외치면서 열광하시는 그런 부류들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렇다면 누가 눈먼 자들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죠? 어떤 분들이, 부동산을 외면하는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열광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눈먼 자들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환장한 사람들이라고, 또 부동산 투기꾼들이라고, 부동산 투기의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도 모르면서 돈을 모으겠다고, 돈을 벌겠다는, 즉 부동산의 눈먼 자들이라고 또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어떻게 부동산을 바라다 보느냐에 따라 눈먼 자들은 이처럼 달라지는 것인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눈 감지 마시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부동산에 올라타시면 되는 거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남들보다 먼저 내가 가진 아파트를 빨리 내놓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즉 부동산에 대해서 떨어진다고, 올라간다고 외면하거나 눈을 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집 마련이죠. 내 집이 없으면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요,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당할 수밖에 없죠. 또 내 집이 없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기분 좋고 또 웃음이 또 가득 나오겠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기쁨이지 않습니까? 야, 부동산은 내가 안 샀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전세금도 떨어졌다.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집 없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평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1년 단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제 2020년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부동산의 가격은 우상향했다는 얘기죠. 물론 앞으로 경기 사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바뀔지는 이 또한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무리한 투자를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서울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해도 많이 올라가는 아파트,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또 적게 올라가는 아파트도 있고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아파트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지역도 중요하고 아파트를 살 것이냐, 상가를 살 것이냐, 다가구를 살 것이냐, 다세대 빌라를 살 것이냐 이런 선택의 부분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지금 당장 지방의 고분양가 아파트를 분양받아라 라는 이야기 더더욱 아니고요. 또한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를 융자받고 신용대출 받아서 투자하라 이런 얘기는 더더욱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본인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그러면서 무리한 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타 등등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즉 이러한 행위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눈 감고 투자하는 거 요거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과는 뻔한뻔짜 아니겠습니까? 눈을 감고 투자를 하는 행위 반드시 후회가 다가온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시기 전에 우선 부동산에 대해서 눈부터 떠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